오래된 친구에게서 걸려온 골프 약속 전화에 덜컥 겁부터 나신 적 없으십니까? 반가움보다 먼저 이번엔 또 얼마가 들까? 하는 계산이 앞서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번쩍이는 명품 시계와 새로 뽑은 외제차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마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고, 속 좁은 질투가 아니라고 애써 외면해보지만 한번 자리 잡은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좀처럼 사라지질 않습니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 제목은 우리네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건물주, 난 일용직. 이 짧고 자극적인 문구는 퇴직 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과 인간관계의 서글픈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퇴직 5년 차 즈음부터 이상하게 친구들 만나기가 두려워지는 그 진짜 이유와 이 불편하고도 외로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평생을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중소기업 대표로 은퇴한 고길동 씨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정년퇴직한 홍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월급 날이면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비슷한 무게의 삶의 고민을 나누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이라는 선을 넘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고길동 씨는 이제 해외여행과 주중 골프를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반면 홍철수 씨는 빠듯한 국민연금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식들의 문제로 여전히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어느 날 고길동 씨는 생각합니다. 철수에게 골프 여행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 괜히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 그의 배려는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동시에 홍철수 씨의 마음속엔 다른 목소리가 울립니다. 길동이를 만나면 내 처지만 더 초라해질 뿐이야. 이 지독한 자격지심이 결국 홍철수 씨를 약속 장소에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결국 서로를 의식하는 불편함이 쌓여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뜸해지고 맙니다. 이 두 친구의 이야기가 유독 특별하고 극적인 사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면서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고령층일수록 동년배 집단 안에서의 소득 격차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비슷한 테두리 안에서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었기에 그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동안 각자가 어떻게 자산을 쌓아왔고 노후를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따라 삶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고 계신 한 60대 기사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건물주가 대여하게 지내는데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이 현실이 비교되면서 만남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가슴 아픈 관계의 변화를 단순히 돈의 차이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는 사회적 명함, 의 상실이라는 더 근본적인 아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은퇴자가 일하는 동년배에 비해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대인관계의 축소와 사회적 연결망의 단절을 꼽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 내 이름 속 자와 직함이 새겨진 그 빳빳한 명함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을 넘어 나 라는 사람을 세상에 증명하고 사회와 나를 연결해주던 튼튼한 끈이었습니다. 은퇴는 바로 그 끈이 싹둑 잘려나가는 경험입니다. 친구들을 만났을 때 더 이상 화제거리가 없는 것 같은 공허함, 나도 모르게 과거에 화려했던 직장 시절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에서 문득 초라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증명해주던 갑옷을 빼앗긴 채 세상에 홀로 선 듯한 불안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또 다른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는 공적인 관계망의 축소와 더불어 수십 년간 쌓여온 사적인 관계망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쌓여온 배우자와의 갈등, 그리고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관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어 잘 보이지 않던 서로의 성격 차이나 가치관의 다름이 은퇴 후 민낯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때로는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퇴직 후 삶의 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친구 관계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퇴직 후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가슴 아픈 현실과 그 이면의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불편하고 힘든 시기를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 하나가 수많은 중장년층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사회생활이나 친구 관계는 어떠세요? 이 평범한 질문 아래 수많은 공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이나 복잡한 통계 이전에 가장 큰 위로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바로 그 안도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관계에도 새로운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첫째, 만남의 기준을 과감히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비싼 밥값이나 술값을 누가 내느냐가 중심이 되는 만남이 아니라 돈이 거의 들지 않는 활동을 중심으로 관계를 재편해야 합니다.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고 시립도서관에서 나란히 앉아 책장을 넘기고 따스한 햇살 아래 공원 벤치에 앉아 그저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비용이 아닌 시간과 감정, 그 자체를 나누는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나만의 새로운 사회적 명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만이 사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역복지관의 서예 교실, 주민센터의 탁구 동호회, 종교 단체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십시오. 새로운 역할과 소속감을 얻는 것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때로는 솔직함이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라면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보게, 사실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예전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비싼 모임은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네. 이렇게 털어놓았을 때 당신의 말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이 기회에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넷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친구의 해외여행이 부럽다면 나는 동네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으로 더 깊은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나의 재정적 자원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소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친구를 만나기 두려워지는 마음은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중장년층이 함께 겪어 나가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성장통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에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나의 삶과 관계를 능동적으로 재정비해 나가는 지혜와 용기입니다. 어쩌면 돈이나 사회적 지위라는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졌을 때 비로소 내 곁에 묵묵히 남아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그 진정한 친구는 결코 통장 잔고나 아파트 평수로 당신을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한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